그때 뭔 생각을 했었냐면 일어나서 유승민만 안 만났었을 텐데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건 유승민 탓이다 그런 거였어.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저요. 그랬더니 바로 보는 예 그거는 반대 의견으로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의총에서 그랬다니까. 이게 실화예요? 싫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자 여기에 더 이상 반대하시는 의견 없으시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때 네. 예 그럼 반대 의견은 남기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걸 끝낸 거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자 이제 의원님 이제 본연의 이 질문에 들어갈 텐데 네.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했지만 저희가 2018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제 검사셨고 마지막에 제가 가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귓속말로 나중에 정계 진출하실 거죠 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아니요. 나는 검사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의원님으로 다시 만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제가 검사인데 이제 그냥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책 쓴 놈들이 나중에 꼭 보면 국회의원 되더라. 맞아요. 심지어 거기 써놨잖아. 그렇게 써놨어요. 네. 그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사람 팔자는 모르는 거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 게 네. 옛날에 한번 뭐 검수한방 막는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뭐 몸싸움하고 막 바닥에 구르고 막 그 난리를 쳤었을 때 뭔 생각을 했었냐면 일어나서 유승민만 안 만났었을 때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건 유승민 탓이다 그런 거였어. 이게 이제 유승민 탓이에요. 아 진짜로요? 유승민 탓이야. 확실합니까? 유승민 탓이야. 왜냐면 그때 저기 이제 수사권 조정 그때 네. 내가 그랬어요. 수사권 조정되면 내가 직을 걸고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조국이 했던 그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네. 결국 중국의 공안 제도를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얘기를 하셨죠. 중국식으로 예. 가는 거야.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야겠더라고. 네. 근데 그게 덜컥 통과가 됐어요. 네. 후배들한테 한 말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사표를 썼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쪽팔리잖아. 애들한테 이야기를 내가 해온 말이 있는데 해온 말이 여기서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이상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차피 검사로서 이제 네. 조국이 뭐 나는 죽일 거고 그래서 쓰고 이제 나와서 딱 그날 쓴 날 제 친구 서울중앙지검 부장인데 진짜 잘 나가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 나하고 달리 정말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네. 그날 오후에 같이 사표를 썼어요. 네. 왜냐면 얘는 옛날에 우리 같이 막 놀면서 야 나중에 우리 한날 1시에 같이 사표를 쓰고 같이 개업을 하자라고 나는 농담 삼아 한 말인데 네. 얘는 진짜 지켜버린 진지했던 거예요. 거야. 진짜 네. 미안하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걔가 나왔는데 네. 걔가 여기저기 이제 다녔는데 사실 모든 로펌에서 딱 한 군데 빼고 다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김우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복이 있다고. 그 작은 법률사무소도 안 된대요. 자기들 세무조사 받는다고. 어머.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그 사실을 나한테는 다 속이고 어느 네. 날 오더니 그냥 우리끼리 사무실 만들자 그러더라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안 되겠다.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해야겠어. 걔는 간다 그러면 네. 무조건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다 받아준다는데 김우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 원 거야. 플러스 원 안 된다고. 네. 네.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의리를 지킨 친구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 그래서 얻고 네. 간판까지 올렸어. 네. 법무법인 선능. 나는 선에서 선, 자기는 유능해서 능이래. 선능. 선능 해가지고 네. 간판까지 다 올리고 거기다가 대표 변호사 김웅, 대표 변호사 뭐 누구. 김땡땡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아는 형이 밥 먹자 그래서 만났는데 네. 나는 진짜 고문 변호사 자리를 좀 한번 몇 개 좀 얻어보려고 미안하니까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갔더니 새로운 보수당 쪽 사람 한 번만 만나면 달래. 그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진짜 많은 정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죠. 살짝이 그 네. 검사님이신데 심지어 작가로도 성공을 해서 그게 이제 드라마화까지 된 이 IP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이 왔겠지. 근데 한 번 답도 안 했어. 다 일십. 네, 다 일집했어요. 다 일십인 네. 거지.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보수당 쪽은 그때는 제가 국회 다니면서 행정단장으로 하면서 그 사정을 아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데인지를 아니까 그 밥이라도 한번 먹자. 밥도 안 먹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새가 약하다고 이렇게 무시하나 보다 한번 생각할 것 같았어. 이제 밥 네.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유승민이 나와 있네. 뭐야? 그날은 이제 밥을 먹고 유승민이 끝나는데 후배님 우리 둘이 단둘이만 한번 더 보자는 거야. 그때 안 봤어야 되는데. 이게 살살 꼬시는구나, 사람을. 에이, 그랬지.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있다, 한 2주 뒤인가, 이제 한 1주 뒤인가, 2주 뒤인가 다시 만났어요. 둘이만.
만났는데 참 희한한 게 유승민 스타일이 참 그렇더라고. 만났는데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후배님, 나는 정치할 생각도 없는데 출마를 우리 새로운 보수당 이름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되는 확률이 0%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0%. 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비례는 1번, 2번까지는 되는데 네. 제가 후배님을 2번 안에 꽂아 넣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뭐야?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난 속으로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뭐야 이게?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우리 당은 곧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접촉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나보고 후배님 저랑 정치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슴에 딱 진짜 심쿵. 뭔 생각이, 이 사람이 나를 인자로 취급을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그러고 오라. 그럴 거였으면 그때 자유한국당이 잘 나갔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갔지. 그렇죠. 황교안 대표하고 잘하는 사이인데. 근데 거기도 씹었는데. 근데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한데.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유승민 대표가 그때 제안했던 건 김웅 검사, 우리 같이 가난해지자. 우리 함께 신세 망쳐보지 않을래?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아니, 잘 생각해요. 어차피 정치인들은 내가 와서 보니까 앞에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더라고. 약속해주는 거 다 거짓말. 대부분의 나오는 의원들한테 보통 비례랑 이런 거 보면은 다 비례 2번, 3번, 4번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계속 뒤로 밀려가지고. 뒤로 막 17번, 막 24번만 가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려놓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 생각엔 뭔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은 다르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네? 내가 정치판에서 정직한 놈 한 놈도 없다라고 막 옛버릇처럼 이야기했는데 악는 사람이 있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 흐름이 그냥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흩어지고 사람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안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표 딱 수리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변호사 생활 단 하루도 못하고 바로 그냥 그 입당식을 치른 거예요. 이 당 무너지는 걸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1호 영입이자 마지막 영입이 되고 끝났죠.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은 역사 속으로. 그리고 내 친구는 그 의리를 지켰던 내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 버린 거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야 이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차이나는 클래스 나오셔서 세상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1위 범죄가 사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사기잖아요, 친구한테. 이거는 재산상의 어떤 이득을 내가 취하겼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고 의리를 저버렸지. 그 친구가 뭐랬냐면 야 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간판 올리기 전에라도 얘기를 해주지. 간판 돈은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판 바꿔야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사무실도 얻었다면서요. 임대료 어떻게 할 거야? 와, 김웅 의원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는 지금 국회의원까지 됐으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지금? 그렇긴 한데. 참.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야 이리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 너도 같이 정치로 가자라고 얘기 안 해봤어요? 그 친구도 사실은 워낙에 검찰에서 잘 나갔고 워낙에 평이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정치할 몫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나는 몫인가 싶긴 한데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와이프하고 친구한테는 진짜 제 정치하면서 그 둘한테는 진짜 미안한 거예요. 뭐 나머지한테는 사실 별로 미안한 것도 없고 영주 씨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신도 그 상황에서 유승민 만났었을 때 가슴이 탁 뛰었어. 그럼 그럼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황교안 따라갔을 거예요. 부정선거. 당연히 제일 큰데 가야지. 객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이준석 당대표나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기를 왜 끌려 들어가서 언더독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언더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강팀충이 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약팀충인데. 아니,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너 왜 맨날 그렇게 새가 없는데 조금만 가냐.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거다. 솔직히 당신들 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네가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닌 길로 간다라는 거지 않냐. 내가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 않느냐. 잘못된 길이 아닌 길로 갔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욕을 해야지 왜 나를 욕하냐. 그리고
옳고 그른 게 뭐 다수결로 결정되는 거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잘난 척을 하죠. 플라톤의 대합장을 보내야 또 이거 이래서 고전을 읽어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하고 뭔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말싸움을 해야 돼.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하고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친구 크리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 뭐 왜 너는 대중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대중하고 척지는 일만 하느냐라고 하니까 야, 정, 사, 미, 추, 선, 악 이 좋은 것들이 대중에 의해서 결정되냐? 대중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되냐?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한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걸로 따라서 정사, 미추, 선악을 결정해야지 대중들이 옳다고 했었을 때 그게 결정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저 미쳤구나라고 이제 돌아가죠.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 양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극소수고 막 맨날 반대 의견만 냈댔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 뭐 내가 지금 반대 의견 너무 많이 하고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자, 이번에 이준석이 뭐 쫓아내고 다수 뭐 손들어가지고 뭐 박수로 가지고 막 결정했었을 때 나 혼자 반대했었잖아. 그 법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불법이라고 위법한 비대위 라고 그렇게 첫 번째 결론이 났어요. 두 번째는 다른 내용이야. 두 번째는 다른 내용이야. 그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럼 내가 맞다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예를 들면 검수완박 그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 권성동 형님이 가가지고 덜컥 합의안을 받아왔네. 받아왔죠. 그래가지고 그거 좋은 거래. 그래서 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나왔지. 근데 그때도 그래서 나 혼자만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 그게 내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당론 바꿔가지고 그거 반대했었잖아. 맞아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세워놓고 난 다음에 권성동 또 기분 나쁘다고 나가라고 막 박수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권성동이 뭔 잘못했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나 혼자 이야기했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내가 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당 의원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윤회관 애들 설레발 애들 치는 애들 걔들이 난리쳐서 그런 거고 걔들한테 막 어거지로 끄집고 들어가서 뭐 성명서도 쓰게 하는 거지. 생각은 의외로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허은하 의원이 그랬어. 나도 반대하고 싶었지만 너무 순식간에 끝나서 반대를 못했다. 하다 보니까 끝나 있다. 나는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내가 극소수가 아니고 순발력이 뛰어난 거지.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저요. 그랬더니 바로 보내줘. 예, 그거는 반대 의견으로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그랬어요? 진짜 의총에서 그랬다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화야. 앞에 나가가지고, 자, 여기에 더 이상 반대하시는 의견 없으시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럼 반대 의견은 남기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걸 끝낸 거야.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막 일어나서, 야! 뭐 이러면서 나왔지. 그래서, 허나 의원한테도 내가 나도 반대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순발력 있어야 된다, 우리 근데 당은. 솔직히, 이게 박수로 이거를 찬반을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박수 반대가 뭔데? 어떻게 해야 이걸 반대할 수 있어? 원래 그 분위기에서 진짜 그 박수를 뚫고 하려면 뭘 해야 돼? 어떻게 이걸 막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에 보면은 아무도 말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가 그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구조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최재형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른 생각도 못한 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건 안 되는데 미처 반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혼자 짐을 뒤집어 쓰게 해서 미안하다.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독점 시장으로 혼자 다 해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의원님이 방송을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순발력이거든요. 방송은 순발력이잖아. 이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네, 순발력이 있어야 반대할 수 있는 정당이 참 부끄럽긴 해요. 그 순식간에 이거를 박수 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당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근히 동정을 하지만은 이 목소리를 그 순간적으로 내지 못하신 그런 의원들이 많나요? 많아요. 친구가 좀 많으세요? 의원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징후들이 꽤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었을 때도 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 있었을 때 본인도 친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통령이 정한 후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40표가 그쪽으로 표가 나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의원들이 저한테는 엄청 잘해줘요. 되게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의원들은 우리 당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풀릴 것 같다. 바람보다 먼저 눕긴 하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 우리 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좀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지금 날뛰는 거고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야, 겨울에 나와서 밭을 갈아봐야 뭐하냐. 봄 되기 직전에 밭 갈면 된다. 뭐 이런 거고. 저는 이제 눈밭에서 혼자서 막 뛰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혼자 뛰니까 제 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밭에서 혼자 나체로 뛰어다니면서 오겐키 데스까 하고 있는 나체는 거는 아니고. 아니 거의 나체예요. 지금 의원님 혼자 지금 막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집에서 TV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또 벗고 뛰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시잖아요. 성격이 진짜 사실은 되게 명랑하고 밝은 성격인데 맨날 뉴스만 보면 김웅이 막 화낸 거, 뭐, 싸우는 맨날 거, 인상 막 찌푸리고 인상 있어요. 쓰고 있고 네. 막 그런 것만 나오니까 성격이 되게 괴팍한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진짜 가만히만 놔두면 진짜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진짜 조용한 사람인데 자꾸 옆에서 찔러서 옆에서 계속 나체로 벗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거 보세요. 준석이가 네.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뭐 더러운 것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당의 명예를 실추를 시켰대. 근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소가 돼가지고 정치재판 청구가 됐어. 그럼 준석이한테 냈었던 기준대로 갈 거면은 이 사람은 탈당이 아니고 제명을 해야지. 네. 근데 거기는 냅둬. 그러니까 비운이면 아무 문제 없어. 비운이면 뭔 짓을 해도 돼. 허은아 같은 경우에는 막 가가지고 음주운전했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기들은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비운이면은 뭐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진짜 눈 한번 흘겨봐도 네. 천하의 대역죄가 되는 이런 세상. 이런데 아무 말도 못하면 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당을 뭘로 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애들 우리 당 보면서 이 새끼들 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 당 보이면 너무 쪽팔리잖아.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의원들이 네. 윤핵관 한 10인방 정도 걔들 빼고는 나머지는 네. 몰래 되게 응원을 해줘요. 그래요. 그냥 숙이고 있는 거지 그거에 동조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라 이런 기류가 조금 있나요? 아니 저기 국민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다 뭐 다르냐 똑같아요. 밥 세끼 먹는 거 똑같고 매운 음식 먹으면 땀 나는 거고 어디서 뭐 슬픈 영화 보면 눈물 나는 거 다 똑같은 거 정서고 뭐고 다 똑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선출돼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 뭐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도 봤을 때 그게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똑같아요. 더우면 더운 거고 추우면 추운 거고 네.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는 정확히 몰라요. 뭐가 옳은 거,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은 못 알아. 근데 정의가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거, 불의인 거 그게 뭔지는 알아요. 누가 옳은 것인지는 몰라도 옳지 않은 것은 알 수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건 알 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아요. 의원들도 알고 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 의원님은 아니요. 좀 굉장히 용자한 것 같아요. 아니 용기가 아니고 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의 역할은 뭐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봐야죠. 퍼스트 펭귄. 네.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퍼스트 네. 펭귄. 그 뭐 어차피 모든 펭귄은 네.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첫 번째 들어가는 애가 상어한테 잡혀 먹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걔가 잡아서 죽이고 나면 그 뒤에 펭귄들은 이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상어한테 물려 죽으나 어차피 펭귄은 결국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펭귄은 이름은 나와. 제가 사과한테 먹혔다. 그렇지. 제가 먼저 들어갔어. 어차피 다 모든 펭귄 죽는데 네. 이름이라도 없고 남기자. 남긴 거지. 옛날 사람이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정치라는 게 이게 나와가지고 한다는 게 결국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이쪽 길로 갑시다. 네. 라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네, 정치라는 그렇죠. 게. 근데 그걸 하려면은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뭔가 그런 감동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저는 지금이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의원님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윤통이나 뭐 윤핵관들이 이게 진행하려고 하는 일에 계속 이제 시비를 거신 거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자꾸 거시고. 첫 번째 펭귄으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계세요. 그죠? 사실은 신기해요. 네, 사실은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뭐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은 게 아니냐. 혹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같은 뭐 검사 출신이라 좀 봐주고 뭐 이런 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공격을 하죠. 보니까 윤핵관 쪽 애들이 자기만의 단톡방이 있는 것 같은데 애들 보면 되게 재밌어. 네. 하는 게 보면 이런 식인 거야. A 윤핵관이 네. 기자들 만나가지고 혹시 뭔 기자 이야기 들었어? 김웅이 이번에 송파에서 안 나온대. 그래서 옮겼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 B 윤핵관이 다른 기자 만난 자리에서 내가 그 소리를 그 소문이 들어서 김웅 주민등록증을 떼어봤잖아. 그때 진짜 서초구로 옮겼더라고. 내 눈으로 확인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C 의원은 또 가가지고 나 김웅 의원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너무 속상해. 김웅 의원이 나와서 자기 이제 송파에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 네. 아유, 그럼 너무 속상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기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되느냐. 이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는 거야. 세 가지 전부 다. 그러면서 그 중에 몇 명은 자기가 확인을 했대. 주민등록등본까지 띄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서쪽에 다른 기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송파구 파크리오에 아직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애들이 장난을 쳐요. 지금 저쪽에 있는 애들이 공격하는 방식이 딱 이거예요. 김웅 송파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당대표 출마하면 불출마한다고 했어. 그건 헛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레파토리 뭐냐. 김웅 지역구관리 정말 안 한대. 갑자기? 갑자기 이제 그걸로 바뀌어. 그럼 나도 그래. 내가 뭐 여기 송파 갑에 사는 누군데 뭐 김웅 완전히 민심 나락갔어.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 그럼 또 어떤 사람 아니던데? 모든 행사장마다 김웅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그럼 다시 김웅 불출마한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 계속 도는 거야. 관람차처럼. 근데 아무리 그거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지역구 주민들이 의외로 걔들이 하는 것보다는 머리가 한 수 위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에 대해서 쓸 때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야. 소문이 어떻게 나든 어떻든 간에 뭐 무슨 행사장에 갔더니 있더라. 10명 모임이 있는데 김웅이 왔더라. 그런 이야기 하면 나오는구나. 의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효험은 없는데 열심히 하는 걸로 봐서는 내가 느끼기에 뭐냐. 별로 잡을 게 없는 거죠. 심지어 성관이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서 내가 우리 정치 후원금 카드로 밥을 먹었는데 그럼 거기서 밥 먹은 사람 중에 송파구 갑 주민이 아닌 증거를 내놓으라 라고까지 괴롭혀요. 그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보네요. 그러니까 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잡아내지 않을까. 뭐라도 하나. 그러긴 한데 아직까지는 없다. 뭐 대장동 같이 그렇게 큰 게 없어서 그런 것이고. 대장동은 너무 크고요. 그렇죠. 근데 정치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뭐 모략이 굉장히 많고 권모 술수가 진짜 엄청 많네요. 내가 여기 와서 참 느낀 게 뭐냐면 민주당하고 싸울 때는 보면은 진짜 젬병이던데 사람들이 같은 당내에서 이게 모략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야 그리고 나는 어떤 윤핵관 중에서 보면은 되게 신기한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내가 보기에 저 정도 지능이면 글을 읽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글을 읽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공작이나 모략하는 거는 너무 잘해. 기가 막혀요. 천재적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타고나는 게 있는가 보다. 정말로 본능인가 보다. 이 사람은 모략질에. 근데 검사 생활할 때는 이렇게까지 그 회사 분위기가 뭐 서로 이렇게 모략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검사에서 검찰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검찰에서는 일단은 저기 핵심에서 다 벗어나서 쩔이니까 굳이 모략할 필요가 없는. 뭐 우리끼리는 뭐 원래 그래요. 저기 막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있는 집에서 재벌집 자식들이 서로 막 암투를 하고 이러지. 완전 뭐 저기 없는 집에서 뭐 암투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그냥 서울 근처만 가면 좋겠다. 뭐 KTX 있는 데만 발령 나면 좋겠다. 뭐 이 정도지. 정치가 좀 무섭네요. 이런 거 보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그 상대 당이랑 싸울 때 잘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집안에서 칼질할 때는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왜 또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양당제하고 소송구제가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확고하게 네.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니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선거 했었을 때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나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냐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즉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겨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수도권하고 서울인 거고, 나머지 지역은 당내 경선, 당 안에서 내가 공천권을 받는 게 그게 99.999%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아이디어, 모략, 생존 능력 자체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지전은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호남 같은 경우는 그잖아요. 경선이 본선인 거야. 그렇죠. 우리도 보면 경상도에 가면은 경선이 본선인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선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역구에 있었을 때 하는 일은 뭐냐면 인접 지역에 있는 같은 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일부터 해요. 밑에서부터 모략질하고. 왜? 그 지역에서는 2명이 만약에 현역이 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줄 것이다. 통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기 위해서는 제가 못 받아야 돼.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뭐라도 계속 보내면서 이 관람차, 이 이슈 지나가면 그 다음 이슈, 대관람차처럼 이렇게 이슈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한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또 나와. 이거 아까 봤던 건데 또 지나가. 이 아이디 걔 맞네. 걔 또 나와. 내 속으로 아이디라도 바꾸고 하지, 자식이 참 성의가 없네. 그러면 이제 선거구 개편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이제 중선거구로 바꿔진다면 선거구 셔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재 분위기도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바꿔질 거예요. 지방선거 때 어차피 중대선거구로 해도 네. 어차피 양당에서 다 나눠 먹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예.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는 다릅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 당협에서 거의 결정을 내려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총선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제3, 제4의 움직임에 대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 안에서 줄을 잘 서서 그 안에서 공천을 받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국구 정치인이 돼야 된다 라는 게 강해지는 거죠. 그게 되게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도록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의 모든 의원들 목소리는 똑같은데 왜 김웅 의견만 계속 기사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점점 이게 더 유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 의견을 계속 내겠죠. 근데 저기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의 TK나 저쪽 당의 광주 전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 안에서 당내 경선에서만 이기면은 모든 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당 안에서 당내 경선에 그 지역에 있는 극단적인 우리 당 지지자, 저쪽 당 지지자들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거기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편하게 되는 당선될 수 있으니까. 거죠.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지역에 있는 의원들, 우리 당의 영남, 저쪽 당의 호남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쟁력은 그거밖에 없어요. 바로 밥그릇 뺏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경쟁력은 이 지역 안에서, 이 당 안에서 내가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넓어지고 나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 우리 당에 있는 다선 의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요?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다선을 했다는 걸 모른다. 맞아요.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 300명을 이렇게 찬찬히 한 명씩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5선이었어? 이 사람이 어떻게 사선이야? 나 이름 처음 듣는데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생존력 있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목소리를 내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늘 그 당 안에서 지역구 하나, 진짜 꿀 빠는 지역구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무조건 당의 대세만 계속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 나왔었을 때도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5선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 중대선거구가 한번 개편이 되면은 진짜 너무 재밌어질 것 같은 게,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예산 같은 걸 가져오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지방의 예산을 끌어와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이건
엄청 강하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 봤었을 때 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 물론 중대선거구제 때도 문제점은 있어요. 같은 걸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완전 고인물이 된 거예요. 한번 또 퍼내고 새 물을 집어넣고 또 그게 고이게 되면 또 다시 또 소선구제로 바꾸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10년은 너무 짧긴 한데 너무 근데 네. 지금은 87년 이후에 너무 맞아요. 오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총선 때도 국회의원으로 다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건 뭐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튼 뭐 지금 사실 이제 네. 우리 당이 되게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한데 네. 항상 저기 저 부침이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지금 좀 치고 있지만 네.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다른 목소리,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좀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바닥 개인적인 찍고 뭐 올라가야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대장동 네. 정당보단 나아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에게 빌런일 수도 있겠죠. 그 또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의 히어로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이유, 추악한 이유, 동시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자쇼 앞으로도 히어로와 빌런 그 완충 지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웅 의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